안녕하세요. 김영남입니다. 저는 천연염색 자연의 문화공간 대표이면서 국가무형문화재 염색장 이수자이며 현재는 분장대학교 패션산업과의 교민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에코 프린팅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또 실습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코 프린팅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의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천연염색에서 에코 프린팅은 식물의 잎, 꽃, 나뭇잎 이런 모든 것들을 채취해서 나뭇잎 모양의 피연물을 그대로 각인하는 방법으로서 피연물에 나뭇잎을 넣고 고압이나 고열을 가하는 방식으로 염색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에코 프린팅은 자연 친화적인 염색 방법 중에 하나이고 자연스럽고 독특한 패턴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염색하는 사람의 디자인의 의도에 따라서 원하는 대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단의 자연적인 무늬를 만들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 소품이나 의류의 포인트로 주는 커다란 목적을 두는 것도 있습니다. 에코 프린팅의 원리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코 프린팅 주 재료는 사용되는 것들이 유칼립투스의 탄닌 성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동물의 섬유의 색을 고착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결례도가 우수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칼립투스 외에 우리 주변에서 나는 오베자, 밤나무, 도토리, 단풍나무 등 이런 많은 것들은 탄닌 성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탄닌 성분이 많이 있는 나무일수록 결례도를 증진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나뭇잎들은 피연물의 디자인을 한 후 끓이거나 열을 가하여 염색하는 기법을 에코 프린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유칼립투스의 나무에 대해서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칼립투스는 탄닌과 정유 성분을 가지고 있으며 나무 껍질과 나뭇잎에 강한 적색 색소의 탄닌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색의 발현의 색과 결례도가 아주 높은 특징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유칼립투스 나무 껍질의 목재는 키노라고 하는 피처럼 붉은 고무와 같은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 키노는 우리가 출혈을 먹게 하는데 도움이 주기도 하고 약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하며 나무 껍질에는 타닌이 나오는데 타닌 가죽을 무두질하거나 직물을 염색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잎에는 기름을 함유하고 있으며 유칼립투스 기름은 강한 향기가 나며 잎을 찌고 증류하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유하는 그런 향수나 비누, 의약품, 과자, 세제와 같은 것을 만들면서 추출을 되는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유칼립투스 종류에는 폴리안, 파블로, 시네리아, 니콜, 유칼리 열매, 녹잎 등 여러 종류의 유칼리 종류가 있습니다. 에코 프린팅의 기법의 종류는 우리가 가장 흔히 사용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오리지널 에코 프린팅, 두 번째 치마 주름 에코 프린팅, 그 다음에 그라데이션 에코 프린팅 또는 다색을 이용했던 에코 프린팅, 또 조각보 에코 프린팅, 색도 에코 프린팅, 그 다음에 파운지 에코 프린팅은 식물성 가죽의 에코 프린팅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가죽의 에코 프린팅, 그 다음에 에코 프린팅을 DDP로 활용을 해가지고 문화상품의 제작에 이렇게 기여도 하고 있습니다. 에코 프린팅 염색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 프린팅에는 여러 가지 준비물이 있게 되는데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제 피연물, 실크나 울이나 면이나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피연물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천연염료, 락이나 로그우드나 쪽이나 이런 천연염료가 필요하고 또는 유칼립투스 잎, 그 다음에 단풍나무 잎, 북나무 잎, 침엽수, 그 다음에 각종
탄닌이 많이 들어있는 도토리나 오베자나 이런 나무들이 입이 필요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스템봉, 나무봉이나 스템봉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면사나 끈, 붕대, 가위,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스팀기, 증열 처리 기구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오늘 필요한 염재로는 로그우드하고 락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염재로는 우리가 명광과 철을 이용을 해가지고 매염의 효과를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료 사진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건 폴리안이라는 유칼립투스 나뭇잎입니다. 그래서 이 유칼립투스는 우리가 코알라가 좋아하는 그런 나뭇잎이기도 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살충제를 만드는, 그 다음에 살충 기피제를 만드는 그런 원료로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에코프린팅을 하고자 하는 원리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염색을 할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섬유의 정련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련이라는 것은 우리가 피연물에 묻어있는 여러 가지 이물질, 그 다음에 호료 이런 것들을 제거해주는 방법인데, 염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피연물을 정련을 하고, 그 다음에 정련을 하고 난 뒤에는 이제 염색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흡연을 이렇게 해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피연물을 바구니에 이렇게 던져놓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염색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너비압기라는 것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 의도에 따라서 우리가 염색을 먼저 하기도 하고, 또는 나중에 염색을 하기도 하는데, 쪽 염색에 해당되는 것들은 우리가 환원된 쪽에 염색을 하고 나서 공기 중에 산화를 시키고, 또 우리가 부연산으로 중화 처리를 해서 피연물을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락 염색에서는 우리가 피연물 무게에 OWF 10%의 염료를 측량을 해가지고 선명 처리를 해서 우리가 염색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로그우드는 우리가 피연물 무게의 20%를 측량을 해서 염색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서 염맥을 이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염색을 한 뒤에 이제 전체적으로 1, 2회 정도의 수세를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유칼립투스나 이런 나뭇잎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테이블 위에 세팅을 해야 되는데, 먼저 이 모든 것들을 작업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테이블 위에 비닐 랩을 먼저 깔아주고 나서 그런 순서를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뭇잎을 이제 배열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작가들의 의도에 따라서 나뭇잎 배열은 각자의 디자인을 이렇게 배열을 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뭇잎 위에 이제 스프레이 물을 이용을 해가지고 임시 고정을 해서 어느 정도 습도 유지를 하고 이 나뭇잎이 움직이지 않도록 위에서 이렇게 스프레이를 해주는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비닐이나 랩을 다시 한번 깔아주고 나서 이제 스텐봉을 이용을 해가지고 단단하게 말아서 염색을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스팀기나 증열 처리기에 삶아주거나 아니면은 증열 처리를 해가지고 2시간에서 3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비하게 됩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스팀기에서 이런 에코프린팅 했던 그 피연물을 꺼내가지고 일부 열을 시켜가지고 이제 랩핑 했던 것들을 전부 잘라내고 나뭇잎을 제거하고 나서 그늘에서 이렇게 건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숙성된 그런 과정을 지나고 나서 이제 수세라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소핑이라는 과정을 거치고 나서 다시 또 그늘에 건조를 해서 우리가 마무리해서 다림질로 완성을 하는 그런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코프린팅 염색 그 과정은 이제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락과 로그우드의 두 가지 색소를 가지고 한쪽 면은 우리가 락을 염색을 하고 또 한쪽 면은 로그우드를 염색을 해서 붉은색과 보라색 톤으로 이렇게 그라데이션의 형태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염색이 끝나고 난 뒤에 이제 테이블에 비닐 랩을 먼저 깔아주고 나서 우리가 염색했던 그런 스카프나 피연물을 가지런히 펼쳐놓고 나서 그 위에 나뭇잎을 이렇게 베어르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여져 있는 이것들은 염색했던 것을 테이블에 펼치고 또 나뭇잎을 이렇게 디자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랩핑을 하고 나서 이제 스팀기에다 이렇게 찌는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랩핑을 풀어내고 나서 나뭇잎을 제거를 하고 이제 그늘에서 건조를 하고 있는 이런 사진인데 이처럼 우리가 자연에서 나오는 이런 에코 프린팅은 자연 친화적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어떤 정서나 또는 그런 자연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요소들을 가지고 우리가 인쇄하듯이 그런 피연물에 이렇게 프린팅을 해가지고 그런 염색을 하는 그런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에코 프린팅 작품을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이제 만들었던 원단을 가지고 이제 문화 상품에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는데 작품을 하는 사람들의 의도에 따라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 어떤 거라도 문화상품에 적용을 해서 그 디자인을 요소를 가미를 해서 작품으로 영역을 넓혀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그라데이션 에코 프린팅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라데이션 에코 프린팅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피연물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는 실크이고 이거는 울입니다. 그래서 그라데이션을 하기 위해서 투톤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염료는 노브드하고 낙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피연물의 중간 지점으로 해서 면분할을 해야 되는데 우선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2분의 1 등분 정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 등분을 할 때 항시 그 면이 선이 긋어지지 않는 그런 애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등분 분할을 할 때 고무줄이나 실로 묶게 되면 그 자국이 많이 남아 있어서 이렇게 저는 이렇게 스카치 테이프 이런 것을 활용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그 선이 나타나지 않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분의 1 지점에서 이렇게 한번 테이프를 이용을 해가지고 면 분할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핑을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은 이동할 수 있는 면이 조금 용이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테이프를 가지고 이렇게 분할을 할 때 이런 경계선 위치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크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묶어놨고 그 다음에 얘도 지금 2분의 1 지점을 이렇게 지점을 해가지고 자, 또 다시 2분의 1 지점을 테이프로 이렇게 돌려서 면 분할을 그래서 두 개의 실크 스카프하고 울 스카프를 동시에 한쪽 면만 지금 낙의 염색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을 먼저 넣어볼게요. 그래서 이 낙 염색은 우리가 그 적색계 염료는 대부분 명반 선명음 처리를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 명반 선명음을 먼저 했던 것을 가지고 이렇게 적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이렇게 붉은색. 그래서 염색 시간을 여러분 대부분 한 30분 정도 염색을 이렇게 해주시고 항시 교반을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온도를 올려주시면서 교반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라디언트상 색상을 이렇게 눈으로 확인을 해 보시면서 필요한 부분에 염역이나 아니면 시간이나 온도를 더 조절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라데이션 색상으로 이렇게 완성을 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온도를 올려주고 나니까 굉장히 염착이 좀 빠르게 염액이 확산이 돼가지고 흡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렇게 해서 낮 염색했던 이 상태입니다. 그래서 2분의 1 지점은 낙을 염색을 하고, 그 다음에 2분의 1 지점에서는 로그우드의 보라색 톤을 올려가지고 투톤 또는 그라데이션 형태로 에코 프린팅에 선 염색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염액을 손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교반을 염액에서 자꾸 교반을 해주고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상이 나와 있으면은 염색을 멈추시고 이제 수세를 하고 나서 반대편 로그우드 염색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자, 울하고 실크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염색을 했지만 울에서는 이렇게 조금 색상이 좀 밝게 나오고 실크에서는 약간 농액이 좀 진한 상태로 이렇게 염색이 들어져 있네요. 자, 이제 반대로 로그우드 염색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로그우드도 염액에 투입을 하고 나서 계속해서 교반을 해서 염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온도를 또 올려주고 교반을 계속해서 염색이 끝날 때까지 교반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대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2분의 1 분할했던 것은 붉은색으로 염색이 됐지만 이게 로그우드에서는 이렇게 보라색 톤으로 이렇게 염색 결과물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제 이 테이핑 했던 부분에까지 조금 테이핑 했던 이 지점을 좀 밑으로 내려줘 가지고 나머지 부분까지 염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색을 로그우드 염색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염색했던 것을 수세를 2, 3회 정도 해주고 나서 이제 테이프로 2분의 1 지점 경계선을 이렇게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뒷점에서 경계선 했던 부분들이 약간 그레데이션 형태로 이렇게 지금 이런 결과물들이 나왔죠. 자, 이건 실크 그라데이션 했던 결과물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물. 자, 그러면 이제 에코 프린팅 염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염재로는 락입니다. 붉은색의 락 염료이고, 그 다음에 보라색의 노브우드 염료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코 프린팅에 필요한 이제 이런 재료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유칼립투스 잎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유칼립투스가 있지만 이 폴리안하고 그 다음에 카불로, 그 다음에 하트, 이렇게 오늘 사용할 유칼립투스는 세 종류의 유칼립투스를 사용을 하고, 또 우리가 가장 주변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단풍나무입니다. 그리고 이제 갈참나무, 그리고 오늘 사용할 수 있는 건나무, 그리고 그 다음에 고사리, 그리고 이거는 북나무 잎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나뭇잎들이 색을 다 각자의 색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녹색의 색을 가지고 있는 복숭아 잎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우리 자생하고 있는 그런 잎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이런 잎하고 유칼립투스 잎하고 서로 디자인 배열을 해가지고 오늘 에코 프린팅 디자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실습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나뭇잎도 있지만 이제 나뭇잎을 배열을 해서 그 디자인을 고착을 해줄 수 있는 이런 나무봉, 아니면은 스테인레스 이런 봉, 그 다음에 또 랩핑을 해줄 수 있는 이런 랩, 그리고 마지막으로 랩핑 했던 것들을 압착을 시켜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이제 이렇게 압박 붕대입니다. 그래서 에코 프린팅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이런 재료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자연에서 나오는 그런 프린팅의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런 많은 요소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제 에코 프린팅 디자인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큰 잎을 구도를 먼저 잡아주시고 이제 각종의 나뭇잎들을 디자인을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커다란 잎은 그 마로니의 잎입니다. 그래서 지금 8월이면 굉장히 색이 좀 잘 올라오는 잎이라서 오늘 스카프에 디자인을 하는데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잎맥이 이렇게 또렷한 것들이 우리가 에코 프린팅에 사용할 때 아주 큰 효과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을 할 때는 한 장 매트를 올릴 경우에는 이 디자인 나뭇잎을 앞뒤로 이렇게 배열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뒤집어 주기도 하고 어떤 것은 또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뭇잎이 가지고 있는 색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가지고 디자인 할 때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유칼립투스 잎인데 이 커다란 잎도 이렇게 중간에 여러분들이 한번 디자인 할 때 그 가지채 이런 줄기까지 합해가지고 이 줄기 자체도 전부 그 적색의 탄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디자인을 했을 때 독특한 그런 색의 변화를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건나무 잎입니다. 그래서 건나무 잎도 녹색을 색을 가지고 있어서
많이 나 있는 고사리죠. 고사리 잎도 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사리 잎을 중간에 이렇게 놓으면서 디자인 코드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북나무 잎입니다. 그래서 얘도 커다란 줄기 하나를 이렇게 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복숭아잎. 지금 여름철에 가장 복숭아가 지금 나오는 때이기도 한데 지금 녹색잎이 가장 왕성하게 나오는 복숭아잎입니다. 그래서 교차를 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할 때 교차를 해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다음에 녹색 잎하고 유칼립투스의 붉은 색소를 디자인을 할 때 좀 서로 구성을 하게 되면은 특별하게 또 디자인 코드가 또 나타나게 되죠. 네. 테이블이 좀 좁아서.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하트 모양의 유칼인데 얘도 적색의 색소를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녹색의 잎 부위에다가 포인트로 붙여줄 겁니다. 요즘은 굉장히 이 녹색의 잎들이 색소를 좀 많이 가지고 있어서 다양하게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나뭇잎의 형태, 그 다음에 잎맥, 그 다음에 색소 이런 것을 고스란히 이렇게 반영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좋은 장점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유칼립투스는 우리가 항시 가장 환경 친화적인 그런 염색 기법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시 이런 요소들 때문에 우리가 어떤 소리를 만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좋은 효과가 있는 게 유칼립투스 에코프린팅 그런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을 되면은 이런 단풍잎들도 다 떨어지고 없어지는데 항시 우리는 이 에코프린팅을 하면서 이렇게 마른 가지에 있는 그런 잎들도 전부 건조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디자인의 요소에 이렇게 적용을 하는 그런 좋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닌과 그 다음에 또 녹색의 색소 클로로필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나뭇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색소들을 이렇게 인쇄하듯이 고스란히 형하고 색을 이렇게 올려주는 그런 독특한 기법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좋은 패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기법 중에 하나가 에코 프린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면을 다 이렇게 채워졌죠. 채워졌으면 여기에 이대로 우리가 하나를 올려도 되겠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 또 하나의 매트를 올려가지고 또 다시 디자인을 또 하게 되면은 2개, 3개 여러 장의 그런 에코 프린팅을 한꺼번에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좋은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브드하고 낙하고 염색했던 투톤의 그런 스카프 한 장을 밑에다 이렇게 깔았지만 이 위에 또 다시 염색을 하지 않은 그런 철매염만 했던 그런 매트 한 장을 더 깔아가지고 또 디자인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말아서 스태밍하는 과정을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나뭇잎들을 임시 고정을 하기 위해서 분무기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살살 이렇게 물을 좀 뿌려주세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철매염했던 매트 한 장을 올릴 겁니다. 또 다시 한번 스프레이로 물로 임시 고정을 좀 하고 나서 이제 나무 봉이나 스텐봉을 가지고 이제 말아줄 겁니다. 그 위에 이제 말기 전에 비닐 랩핑을 한 번 더 하겠어요. 그걸 저 비닐로 주세요. 이제 남아있는 이 온단을 다시 이렇게 올려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나뭇잎을 조금 한 번 더 올려줄게요. 나머지 고사리를 좀 올려볼까요? 네. 자, 이렇게 하고 올려놓겠습니다. 자, 이제 랩 하나 좀 주세요. 이제 랩핑을 하고 나서 이제 봉으로 이렇게 말아주겠습니다. 이렇게요. 이제 봉에 물 스프레이로 장착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주겠습니다.
보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붕대를 가지고 마지막 압착에 효과를 주기 위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붕대로 올려주겠습니다. 계속해서 압착을 좀 줘가지고 안에 있는 이런 나뭇잎들이 흔들림이 없도록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제 고정을 시켜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전부 아까 본 대로 마무리를 해서 다 감았습니다. 이제 스팀기에 쪄가지고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증열 처리를 해야 되는데 우선 스팀기에 물을 먼저 끓여서 펄펄 끓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 에코프린팅 말았던 것을 넣어주게 됩니다. 자, 이제 넣어보겠어요. 네, 이제 에코프린팅 했던 것을 스팀기에서 이렇게 꺼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붕대에 감았던 것을 먼저 이렇게 풀어드렸어요. 에코는 이렇게 마지막 풀을 때 가장 설레입니다. 그래서 이게 디자인이랑 이런 이파리의 모형이라든가 색상들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항시 이렇게 풀을 때 마음이 많이 설레요. 이제 랩핑했던 걸 잠시 가위를 가지고 좀 살짝 잘라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랩핑했던 것을 가위로 살짝 이렇게 잘라내고 나서 이걸 풀어보겠습니다. 이 가위를 자를 때 굉장히 좀 주의사항들이 있어요. 스카프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원단 자체가 얇기 때문에 이 가위를 잘라낼 때 첫 번째 이 랩핑 했던 것을 좀 이렇게 들어주면서 잘라야지 잘못하다가는 이 스카프를 자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천천히 위로 좀 들어주면서 탄력 있게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말아줬던 것을 다시 반대로 풀어내면서 하게 되면은 처음에 이렇게 예쁜 나뭇잎의 모양들이 그리고 또 색이 이렇게 여기 투입이 돼가지고 굉장히 예쁜 스카프가 이렇게 탄생을 하거든요. 처음 말았던 이 비닐 랩은 이제 첫 번째 지금 두 장이 들어있죠. 그래서 여기 있던 이런 나뭇잎들은 하나씩
이렇게 건져 넣게 되면은 여기 들어있던 이런 문양들이 전체적으로 디자인했던 그대로 형태대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죠. 그 다음에 오배자, 북나무잎, 그 다음에 복숭아 나뭇잎에서 이렇게 초록으로 올라오고, 그 다음에 유칼립투스는 이런 적색 색소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유칼립투스는 이렇게 적색의 색소를 내주고, 그 다음에 색과 색이 서로 혼합이 돼가지고 또 이렇게 복합의 색상을 이렇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나뭇잎들이 조금 얇은 것들은 이렇게 오랫동안 증열 처리를 하고 긴 시간 이렇게 스티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문드러지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긴 하는데, 이렇게 유칼립투스 잎이나 그 다음에 뭐 참나무 잎이나 단풍잎이나 이런 것들은 잎 자체가 단단해서 그 형태가 그대로 색만 빠지고 형만 빠져나온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디자인 구성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하나씩 이렇게 떼어주게 되면 이 안에 있는 색소들이 이렇게 되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8월까지는 굉장히 이런 엽록소 색소들이 굉장히 이렇게 표현이 잘 되는 색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이제 시기가 가을로 들어서면서 광합성 그런 영향 때문에 자꾸 색소들이 소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북나무잎도 이렇게 탄닌의 영향으로 이 로그우드하고 이렇게 변화를 하고 있죠. 네, 이것도 유칼립투스 잎이고, 녹색에 보라하고 녹색 이렇게 부색 관계로 또 이루어졌죠. 한 장은 이런 형태로 나와 있고, 또 마주보고 했던 이 원단, 이거는 원래 이제 쪽으로만 염색을 전체적으로 솔리드로 쪽 염색을 했던 것이 이제 그 락에서 서로 색소가 이렇게 결합이 되면서 또 다른 색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울 스카프 했던 것을 다시 한번 또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 랩핑했던 것들을 가위로 자를 때는 맨 마지막에 랩으로 랩핑했던 그 부위만 잘라주게 되면은 쉽게 풀어낼 수가 있어요. 천천히 원단이 상하지 않도록 조심해서 들어 올리면서 가위 끝으로만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열이 좀 덜 식어가지고 약간 좀 뜨겁네요. 지금 풀어보는 이 에코 프린팅은 좀 전에 했던 그 내염제하고 좀 다르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락하고 로그도하고 면분할했던 그 매트 위에 철리염했던 그 스카프 한 장을 올려가지고 이런 식물에서 가지고 있는 잎의 그 탄닌하고 철하고 그 결합하는 그런 반응이 먼저 했던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색상이 좀 톤다운 돼가지고 나오기도 하고 그런 결과물들이 나왔습니다. 자, 이게 맨 위에다가 이 매트를 철매만 했던 매트를 올려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받쳐주었던 이 로그우드나 락에서 올라오는 색하고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쪽으로만 했던 그런 솔리드 염색하고는 조금 사뭇 다르게 그런 느낌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 유카립투스의 붉은색보다는 이제 좀 톤 다운된 이런 갈색 톤으로 그 타닌이나 그 철하고 결합 때문에 이런 결과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보시게 되면은 지금 그 마로니의 잎이잖아요. 그래서 이 마로니의 잎이 이처럼 철하고 만났을 때 굉장히 강한 그런 카키 계통으로 이렇게 올라왔던 그런 결과물들입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파블로 유카립투스가 단풍잎, 그다음에 유카립투스. 그래서 철하고 반응의 결과물들이 좀 전에 했던 그 스카프하고는 완전히 지금 분위기가 다르죠. 그래서 단풍잎도 걷어내게 되면은 단풍잎, 그 다음에 고사리, 복숭아잎, 그 다음에 유카립투스잎, 마로니의 잎,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벚나무잎, 벚나무잎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됐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그 유카립투스의 적색도 이렇게 타닌이나 아니면은 철을 만나게 되면은 이렇게 톤 다운된 색으로 갈색 톤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맨 밑에 맨 처음에 이제 바닥에 깔아 놓았던 락하고 로그우드 면분할 했던 것들을 이제 여기서 나뭇잎을 이렇게 걷어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처음에 했던 면분할 했던 그런 결합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았던 나뭇잎의 색상, 그 다음에 형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이렇게 인쇄해 주듯이 나타내주는 이런 기법들을 우리가 에코 프린팅 기법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같이 에코 프린팅 염색 기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이론 수업하고 또 실기 수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여러분은 좀 어떠셨나요? 저는 굉장히 이 에코 프린팅을 할 때마다 늘 그런 설레이는 마음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그런 기쁨을 이렇게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자연에서 하고 있는 이런 자연물들을 가지고 친환경적인 이런 요소들을 우리가 이렇게 스카프나 아니면 온단이나 아니면 여러 생활용품에 적용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패턴화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여러 조건들이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활에 응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그런 에코 프린팅 염색 기법을 익혀서 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에코 프린팅 염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